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뭐가 다르지? 초고수 정치다. 이런 결론이 들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7일 차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뭔가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언론들의 공격이 사라져버렸다. 분명히 취임 첫 주에는 공격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이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갑자기 경제 이야기를 계속 내보냅니다. 윤석열 때 경제 작살날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놈들이 공격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 야, 이놈들은 허니분 기간도 없네? 진짜 너무하네?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언론의 억지 공격이 없어졌어요. 자, 이재명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정말 놀랍다. 일단 적을 만들지 않아요.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인데, 정치를 하려면요 피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유리하니까요. 아군보다 적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유리하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 사람들은 호남을 적으로 만들었죠. 수적으로 훨씬 적은 호남을 적으로 만들고 전라도 사람 빨갱이,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요 약자들을 적으로 만듭니다. 여성, 장애인, 혐오의 대상으로 놓고 적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분노를 활용해서 결속을 시키는 거죠. 전광훈 같은 극우들은요 북한을 적으로 만들죠. 자, 결국 정치는 적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TK를 고립시켜야 된다. TK가 투표율이 안 나오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치공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서 아군의 결속력을 다진다. 이게 정치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대통령으로 처음 보는 광경이란 말이죠. 이런 대통령은 진짜 처음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5,200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기존의 대통령처럼 정치공학을 고민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걸 임기 초반에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진영이 갈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작업이 지금 보이진 않아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그 일들, 하루하루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까,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요 무조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이익 보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이거 역시 아군 적군이 바로 갈리는 정책, 이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 부동산 정책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부동산 정책 언급도 안 해요. 윤석열이 깎아준 세금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도 안 합니다. 냅둡니다. 그냥 종부세 안 건드리잖아요. 그 대신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나라의 잉여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게 하면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돼요. 이재명이라는 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수를 뛰어넘은 초고수의 정치다. 제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종부세 너무 낮춰줬다. 올리고 싶겠죠. 근데 종부세 건드리면 또 싸움 난다, 이거예요. 일단 냅두자. 굳이 싸움 날 만한 일들을 진행을 안 합니다. 전 정부에서 잘못됐던 거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초고수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가 아닙니다. 진짜로. 보수예요, 보수. 이재명을 공격하던 언론들이 달라졌어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통령 처음 만난 거 아니냐. 이재명 랠리? 와, 문재인 랠리 들어봤어요? 노무현 랠리 들어봤어요? 그때도 주식 좋았거든요? 그런 말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랠리 뉴스원에서조차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면했었는데. 그리고 G7 보도 생각보다 많이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요. 해외 순방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이놈들. 달라졌어요. 언론이. 적을 만들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이 대통령 우리 다 죽었다 이랬던 사람들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 건드리네? 기다려. 조만간 가니까. 아직 차례가 안 온 것뿐이야. 언론 개혁이라는 게 제도로 되는 게 아니었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건 언제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직접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지자들이 더 열광한 이유는 뭡니까? 저항 당연한 거야. 그거 무서워서 개혁 안 하는 거 아니야. 저항 이겨내고서라도 개혁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역시 이재명이다. 전투형 노무현이다. 이랬거든요.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이 열광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재명식 개혁이 뭘까? 뭔가 다르지 않나. 임기 초 가장 힘이 셀 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언론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그래서 너무 영리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곧 검찰 개혁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 대수술이 시작이 돼요. 그때까지 굉장히 정교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요, 대통령으로 완벽한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이재명 전후로 나뉘는 거예요. 왜? 이제 대통령의 기준이 이재명이 되거든. 이재명보다 잘해? 못해? 다음 대통령 죽어나는 거예요. 어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 전후로 갈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교황, 이번 교황 콘클라베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뜬금없이 미국 추기경이 됐어요. 나이도 굉장히 젊은, 비교적 젊은 추기경이 됐다고. 왜? 그 전 교황이요. 너무 소탈하게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버리고 그렇게 평생을 교황으로 사셨기 때문에 기준이 그 교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할라 그래. 교황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추기경이 훨씬 좋아. 교황이 되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전 교황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딱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완벽한 인물. 5년만 써먹는 게 진짜 너무 아까울 따름.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 와, 이런 나라에 살 거라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달라지나? 와, 진짜 놀랍다. 정말 놀랍다. 놀라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5년만 써먹기 너무 아까우니까 퇴임하시고 부산시장 도전! 부울경 좀 우리 땅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뭐 이제 대통령 시작했는데 퇴임 후에 부산시장 해달라는 것도 좀 웃기죠. 아무튼 하루하루가 대통령 바뀌어서 기대되는 건 처음입니다. 진짜. 그전에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이 정도 아니었어요. 확실해. 이 정도 아니었어.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정말 그런 게 강훈식 비서실장 있죠. 이 양반 반명이에요. 반명. 원래. 이재명 당대표 흔들기 할 때 강훈식이 대학생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자회견실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까기 하고 이거 앞장섰던 애가 강훈식입니다. 근데 그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이 반명이라는 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죠. 근데 그냥 써. 지금 강훈식이 반명일까? 아니지. 지금 강훈식은 완전 이재명 발악이야. 적을 만들지 않고 적을 아군으로 만듭니다. 정규제랑 토론하고 정규제 잼며들잖아요. 조갑제랑 만나서 조갑제도 잼며들잖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 일부터 합시다. 일 잘하면 뭐 어때?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왼쪽 오른쪽 빨간색 파란색 뭐가 중요해?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러니까 이재명이 가는 길에 적들이 다 아군이 돼. 언론이 그래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의 그 질문 답변이 엄청 컸다고 보고 이번 G7에 그게 엄청 컸다고 봐요.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MBC가 인터뷰를 했는데 코피 쏟고 위성락 코피 나고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대통령실 직원이 뭐라 그랬냐. 기자단한테 물어보세요. 기자단도 다 알아요. 기자단도 엄청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G7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질문 답변을 하죠. 윤석열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 기자들이 질문을 막 던지는데 기자들 질문도 나쁘지 않았어요. 질문하고 답변을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들어보니 이재명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다. 일단은 기자들이 거기서 약간 무장해제가 됐어. 얼마나 이거 조지고 싶어서 일을 알고 있었던 기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갔는데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거야. G7 캐나다 갔으면 기자들은 좀 취재하고 좀 쉬고 이럴 거 아니야. 구경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기자들이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있는 기자단들이 안다는 거야. 야, 진짜 빡세게 일한다. 윤석열 정부를 경험했던 기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실 직원이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기자단도 다 알아요. 기자단도 죽을 뻔했거든. 아니 저렇게 하면 기자들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달라지는 거예요. 적을 만들지 않아요. 이게 너무 놀랍다. 분명히 대한민국 대개조는 일어납니다. 근데요, 뭐가 다르냐? 그 대개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민생을 살피면 돼요. 민주당이 법안 내면 대통령은 통과시키면 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너무 완벽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치 지형이 안정적일 때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대통령과 민주당은요, 약간의 긴장관계, 갈등관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빼고는요.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민주당 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문재인 민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 됐나요? 김한길, 안철수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문재인 대표 시절 겁나 무시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연임, 당대표 연임이라는 카드를 씁니다. 그때 지지자들은 당대표 연임해야 된다. 연임은 무리다. 이재명 대표님조차도 연임은 무리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대표 연임을 해야 된다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입니다. 지금 뭐 김어준 뒤에 정청래, 이재명 뒤에는 박찬대 뭐 이런 얘기하는 갈라치기 놈들이 있죠. 당대표 연임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정청래예요. 당대표 두 번째 당대표를 딱 하면서 민주당이 바뀌었죠. 그 총선을 딱 치르면서 당원들이 수박들 싹 다 조져놨죠. 지금의 민주당이 된 겁니다. 당대표 연임 안 했으면 지금의 민주당 없었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 다스베이다인가에 이현주 의원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대표 연임이 이제 논란이 막 될 때 이현주 의원이 딱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 그동안 당대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당대표였나요? 당대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임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렇구나 맞네. 지금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진짜. 만약에 윤석열과 붙어서 이겼으면요. 이재명 대통령 쉽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고초를 겪었지만 우리도 윤석열이라는 3년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완벽하다. 진짜 국민 통합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론 분열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고 국민 통합이란 말을 제일 싫어했어. 왜냐? 그건 허상이야.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밖에 없고 국민 통합은 원래 불가능한 판타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다. 진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정말 온 국민이 잼며들어가지고 후반 레임덕은커녕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천재 행정가의 고수의 수준을 뛰어넘은 초고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봅니다.